안녕하세요. 켈리닥 내과의사 장지훈입니다. 저번 시간에 다이어트 약으로 유명했었던 삭센다의 업그레이드 버전 오젬픽 위고비의 성분명인 세마글루타이드가 당뇨약으로도 다이어트 약으로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심장이나 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NEJM에서 최신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제목은 털제파타이드가 대사 이상과 관련된 간 섬유화와 지방 간염에 미치는 영향이고 2024년 6월 8일자로 출간되었네요. 이 털제파타이드라는 약은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세마글루타이드, 즉 GLP-1 호르몬의 친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LP-1 호르몬 외에도 GIP라는 호르몬이 함께 들어있는 이란성 쌍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처럼 털제파타이드 또한 당 조절을 도와주는 당뇨약과 식욕을 떨어뜨리는 다이어트 약으로 출중한 효과를 보인 것이 이미 증명되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 털제파타이드라는 약이 대사 이상 지방간염이나 간 섬유화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사 이상 지방간염은 MASH라고 불리는데 Metabolic Dysfunction Associated Steatohepatitis의 약자입니다. 이전까지는 NASH라고 해서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즉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으로 불렸었습니다. 지방간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알코올성입니다. 그런데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간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비만이나 고지혈증, 당뇨 또는 고혈압 등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것이 많이 생기는 것을 발견해서 대사 이상 지방간염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이런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간에 지방이 쌓이고 쌓인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염증은 쉽게 이야기해서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전쟁이 반복되다 보면 그 장소가 폐허가 되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을 섬유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섬유화가 많이 진행되다 보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간경화가 되고 결국 내 간을 새 간으로 바꿔야만 살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보면 딸에게 간 이식을 해주고 싶지만 본인의 간이 지방간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딸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체중을 극적으로 감소시킨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10% 이상의 체중 감소가 이 병에 효과적이라고 여러 번 증명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연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털제파타이드 연구로 돌아와서 연구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진행했냐면 저번 영상의 세마글루타이드의 효과를 보기 위해 한 그 연구와 비슷하게 Randomized Double-Blind Multicenter Placebo Controlled로 진행했는데요. 즉 참가자들을 여러 센터에서 무작위적으로 연구진이나 참가자들이나 서로 모르게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눈 뒤 효과를 비교해 본 것입니다. 참가자는 BMI가 27 이상이고 즉 과체중이나 비만이고 이미 조직검사로 대사 이상 지방간염이나 간 섬유증을 진단받은 성인 19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들을 똑같이 4그룹으로 나누고 72주 동안 대조군은 플라시보 위약을 주입하고 실험군은 각각 5mg, 10mg, 15mg의 털제파타이드를 매주 주입하면서 관찰했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가장 궁금한 결과를 1차 평가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 실험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간의 섬유화가 악화되지 않으면서 지방간염이 회복되는 것, 즉 이 약이 대사 이상 지방간염을 조금이라도 고쳐줄 수 있는가를 지켜봤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간에 쌓인 지방량의 변화, 간 수치의 변화, 그리고 몸무게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결과입니다. 그래프 A를 보시면 섬유화의 악화가 없이 대사 이상 지방간염의 회복을 보인 참가자들의 수인데요. 딱 봐도 털제파타이드를 사용한 참가자의 수가 플라시보를 사용한 참가자 수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털제파타이드의 용량이 높을수록 결과의 숫자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 디퍼런스라는 것은 두 그룹에서 나온 결과의 위험도를 비교한 것인데요. 모두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참가자들의 체중 감소 정도를 파악해 보니까 52주가 지났을 때 참가자들의 체중이 털제파타이드를 사용했을 때 유의미하게 감소했었고, 특히 가장 높은 용량인 15mg을 사용했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과로는 간 수치에 관한 결과인데요. 간에 지방이 쌓이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었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간세포가 죽거나 손상됩니다. 그리고 간세포가 손상되면서 배출하는 효소를 측정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간 수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간세포가 많이 손상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두 그래프를 한눈에 보시더라도 털제파타이드를 사용했을 때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간 수치가 훨씬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새로운 약을 처방할 때 항상 해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보다 이 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약을 사용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털제파타이드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실험군의 92%의 참가자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참가자들에게서 부작용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대조군, 즉 플라시보를 맞은 참가자들에게서도 무려 83%가 부작용을 보고했습니다. 가장 많이 보고된 부작용은 위장장애였고요. 메스꺼움과 설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 일시적이었다는 것으로 보고됐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실험으로 대사 이상 지방간염의 진행으로 간 섬유화가 있는 경우 GLP-1과 GIP 호르몬의 콤비, 털제파타이드는 간의 건강 호전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 연구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의 수가 좀 적었고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임상 2상 실험이기 때문에 3상 실험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털제파타이드라는 새로운 당뇨약이자 다이어트 약이 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는데요. 저번에 소개해드린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약제와 더불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약제들이 우리의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